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입니다. 진통 끝에 통과된 추경안, 그동안의 쟁점과 앞으로의 전국 방향 짚어보도록 하죠. 정치부 이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모습 좀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네, 오전 9시 50분에 본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 의원들의 이제 찬반 토론이 있었고요. 예. 이 추경안 표결이 10시 50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전자투표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나 걸렸거든요. 보통 바로 결과가 나오죠. 예, 그 TV를 통해서도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전자투표를 누르면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상황판에 뜨게 되는데 예. 정족수가 모자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추경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299명 중에 이 15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146명만이 투표를 하면서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각 교섭단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간 경우도 있고 또 여름이기 때문에 또 지방 일정이나 해외 일정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빈자리가 많았던 거거든요. 예. 결국엔 그래서 이제 150석을 채우기 위해서 146명에서 149명까지 도달을 했는데 예. 결국엔 150명을 이제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도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을 했거든요. 자, 이 집단 퇴장,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거였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 TV를 보시면 지금 제 뒤로도 보이는데요. 전광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누르게 되면 녹색 등이 켜지고 반대를 하면 앞에 이제 빨간색 등이 켜지는데 네네.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의원은 투표를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다. 예. 근데 제가 이게 유심히 보는데 김동철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번에 당론으로 추경안에 그 심사에 참석을 했고 또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본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고 없이 이 본회의 시작에 참석하고 또 찬반 토론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표결에 들어가자마자 퇴장을 해버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모두 좀 덜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당은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토론 이후에 갑자기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149명까지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만으로 이제 정족수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가서 의견이 갈리고 있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일단 반대는 하지만 그 표결에는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일단 어젯밤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일정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야밤에 강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럼 일부 의원들이라도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당론 아닌 당론을 만들어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표에 참여하면서 정족수를 넘겼고 그래서 최종 투표 결과가 이제 179명이 투표를 했고요. 이 중에 140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45일 만에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45일 만에 이렇게 통과가 됐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만 참가를 해도 160석이 나오기 때문에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당도 좀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YTN도 이제 생중계를 오전에 본회의 상황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 이름을 이제 호명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 민주당 안에서도 분명히 오늘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넘길 것이다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을 좀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원내 지도부의 어떤 정치력 부재 내지는 정치력의 어떤 좀 상처를 입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00석의 어떤 제1야당의
존재감을 오늘 본회의 1시간에 여실히 이제 보여준 우리는 백석이다. 예, 이렇게. 측면이 있고 예, 예. 대신에 또 이제 본회의를 그 표결 과정에서 네. 집단적으로 그렇게 퇴장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였을까를 생각하면 여야 모두 이렇게 뭐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서 뭐 의총을 여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새 좀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이번에 그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45일, 무려 45일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참 많은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각 당의 손익 계산 좀 해볼까요? 예.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예. 제가 오늘 이 출연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정당별로 개인적으로는 한번 점수를 매겼었는데 예. 오늘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 결과가 좀 무용지물이 된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국회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여도 야도 패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예. 좀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좀 궁금한데요. 이 전에 그럼 본회의 전에 좀 각 당이 대해서 좀 평가를 좀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서 이제 뭐 한국당, 자유한국당이나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당하고 또 바른정당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예, 사실 이 40석과 20석이잖아요. 그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그렇죠. 예. 톡톡히 해냈거든요. 그래서 추경 심사에 들어갔고 또 어제도 이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건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그 협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예. 대신에 또 한 측면에서는 오늘 이 본회의를 통해서 표결 과정을 통해서 이 40석, 20석 규모의 한계를 또 드러낸 예. 어떻게 보면 예. 어떤 그런 반대 극부를 드러낸 그런 뭐 그 오늘 본회의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참석을 있을 것 했음에도 같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한계를 좀 보일 수가 있겠군요. 예. 자, 이제 그럼 추경 내용도 좀 살펴보죠. 이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네, 이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이 이제 11조 1,800억 원 규모였는데 이 여야 그 협상 과정에서 1,500억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게 공무원 채용 비용이었죠. 공무원 시험 교육비라고 해서 공무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 예. 또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80억 원이 추경 예산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야당이 반대하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 5월 본 예산에 원래 편성이 돼 있었던 이 500억 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렇다면 뽑기로 했던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좀 줄어든 건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제출하면서 직접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 당시에 말했던 게 이 12,000명 공무원 채용이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냐면 중앙직 그러니까 국가직이죠. 중앙직 공무원이 4,500명 또 지방단체들이 뽑는 지방직이 7,500명 합쳐서 12,000명이었거든요. 소방관 등이 그렇죠. 들어가 예, 있죠. 소방관 예. 등이 이제 대표적인 지방직 공무원인데 근데 야당 측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교부금 돈만 내려주는 거고 어차피 채용하는 건 지방에서 논의할 일 아니냐. 예. 그래서 이번 여야 논의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직 4,500명만 갖고서 이제 여야가 그 협상을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 경찰 1,000명, 뭐 군부사관 포함해서 2,500명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2,500명으로 합의가 됐고 지방직은 빠진 거고요. 예. 자, 예비비가 사용하게 됐고. 자, 오늘도 그랬지만요. 추경안 합의까지 어제 정말 늦게까지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숨가쁜 합의였습니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예. 예결위 전체 끝난 시각이 3시 반이었거든요.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 예, 오늘 새벽 3시 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 정의당 윤서화 의원도 이제 찬반 토론 발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새벽 4시에 국회를 나가면서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막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저는 뭐 어제 오늘 새벽까지 국회에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이제 저희 YTN 이제 정치부 다른 기자들이 한 4-5명이 현장에 남아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예. 그 이제 어제 원래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게 자유한국당을 빼고 3당이 이제 합의를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제 늦으면 오늘 새벽에 본회의를 하겠다는 어떤 그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네네. 대신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아까 뭐 발언도 들으셨지만 뭐 날치기 추경안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세균 의장이 나서서 이제 중재를 한 거죠. 그래서 예. 어젯밤 11시 반, 11시쯤 이제 4당 원내대표하고 정세균 의장이 만나서 이제 중재를 해서 오늘 오전 9시 반에 본회의를 열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뭐 휴가철도 본격화되고 또 이제 여름철이 되면서 의원들이 본회의 사전에 있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일정을 미리 잡아두거나 예. 휴가 일정을 잡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대부분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꼭 끝내야 처리를 해야 된다. 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의원들 원내 지도부에서 의원들한테 몇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국회 주변에 꼭 대기하라. 대기하고 동원령이 막 떨어지기도 예. 뭐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제까지 오늘 아침 이제 통과되는 오후까지 과정이 롤러코스터.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과정이나 정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철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됐고 역대 정부랑 비교해도 이렇게 길게 갔던 정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새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추경 처리를 놓고서 여야가 이렇게 대치한 경우는 많았지만 이제 정부 초기라는 점을 그렇죠. 특정화시킨다면 좀 첫 이례적일 추경 아니에요? 수도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 이제 추경연설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정상 처음이었는데 그만큼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이 새 정부의 1순위 정책이잖아요. 또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 현황판이 예. 그 설치가 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어떻게든 그 청와대에서 직접 이번 추경안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을 한 상태에서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뭐 흠집 아닌 흠집을 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쉽게 계속 넘어갈 수 이어진 없다. 거고 예. 반면에 여권에서는 어떻게든 새 정부의 길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이 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강대강 또 충돌. 예. 뭐 그런 건 있죠. 또 대선 과정에서 뭐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민주당에서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뭐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원칙적으로 좀 반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이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 수석부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공무원 뽑기를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필요 최소한의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또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종원 기자께서 이야기를 했죠. 세금을 늘려서라는 이 부분 사실 이게 증세 논란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입장이 뭐 당연히 뭐 극명하게 갈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증세 문제 역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큰데요. 예. 이 각각 지도부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경제 성장은 없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과 관련해서 여당이 총대를 매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이런 말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초고소득자라는 말이 표준어인가. 근데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예, 이렇게 근데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고요. 뭐 예.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뭐 초고층 빌딩 이런 말은 쓰는데 일단 뭐 그만큼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부자 중에서도 부자, 대기업 중에서도 정말 우량한 대기업.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만 증세를 하겠다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네네. 정부 여당이 명명을 한 것이죠. 예. 이번 증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만 더 걷어서 이 복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재원을 나눠서 쓰면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 아니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고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대선 과정에서부터 법인세 증세 반대를 해왔거든요. 지금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네. 증세라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대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복지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해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증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각 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민적 동의를 좀 받아서 해야 될 텐데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오고 하니까 이게 좀 준비된 정부의 국정과제 선택인지 많이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실패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장밋빛 계획을 국정과제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세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이번 증세 논쟁이 시작된 그 과정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전이었죠.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100대 과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것이 증세 없이 178조 원 동원 가능하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추미애 대표가 이 청와대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증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정부안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치 아까 뭐 이현재 의장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청와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 집권 여당에서 총대를 매는 뭐 그런 모습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증세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전국을 좀 얼어붙게 할 또 다른 큰 이슈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참 전국을 얼어붙은 이슈가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이제 증세 논란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종원 기자와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